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서부터 지필고사 시험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대략 한 50일 정도 남아있죠.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줄었어요. 그만큼 예전에는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이었다면 지필고사 대학들이 줄면서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줄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도 줄게 되고 또 합격의 커트라인도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필을 준비하는 시간도 짧아졌다. 결국은 2달이나 3달이라는 시간도 지필고사 준비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히 이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 이화여대, 숭실대,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삼육대학교도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한양대, 에리카도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계속 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지필고사 대학들은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 있죠. 대표적으로 지필고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 야주대, 인하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그 다음에 숙명여대나 홍익대학교, 세종대, 한국항공대 등의 지필고사를 보고 있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상명대, 카톨릭대, 인천대, 충북대, 경북대, 충남대, 한성대, 제주대, 경기대, 가천대학교 또는 한동대학교, 사이과대학이 있는데, 이 파트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이렇게 서류 전형으로 원서 지원을 6개를 다 몰아서 또는 지필로 6개를 몰아서 면접으로 6개를 몰아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전형을 좀 더 섞어서 원서를 쓰는 게 꼭 좋아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류 전형을 희망하죠. 왜? 서류 전형에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몰려 있고 서류 전형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원서 지원이 간결하죠. 이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 대학이 서류 전형이고 자소서를 안 써도 되고 지필고사 준비 안 해도 되고 면접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서류로 몰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매년 높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합격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게 되기 때문에 서류 전형과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방법, 또 면접고사와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방법에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특히 이제 2026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은 뭐가 있나 보시면, 첫 번째는 단국대학교가 필답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필답고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필답고사나 면접을 보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등록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이끌어내고 실제 등록률을 좀 더 100%에 가깝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면접,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단국대학교도 내년에 2026학년도에는 필기고사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꾸고요. 삼육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바뀐 거죠.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에서 서류 100% 전형으로 바뀌었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면접 40%에서 면접 30%로 바뀝니다. 반영 비율이.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올해까지는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를,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 시험을 봤지만 경희대학교도 내년이 되면 지필고사를 좀 더 간소하게 해서 인문,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100점, 100%, 자연 계열은 수학 100%로 시험을 보고, 동국대학교는 지필고사를 폐지하고요. 서류 종합평가 플러스 지원 자격 심사 100%,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희소식은 차이과대학은 이전에 우리가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차이과대학이 약학과를 선발을 했었는데
폐지가 되어졌다가 2026학년서부터 차이과대학은 약학과를 3명을 선발하게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라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수능 최저 충족이 합불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충북대학교는 재외국민 전형을 2026학년서부터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선발이 없겠죠. 이런 대학들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차이과 대학처럼 다시 부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매년 입시의 변화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5학년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2026학년도에도 이런 변화가 있다. 동국대학교의 필답고사가 없어지고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필답고사가 없어지고 서류평가로 바뀌니까 필답고사가 다 없어지겠지. 그렇잖아요. 필답고사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가 돼요. 그렇죠? 많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필답고사 대학들이 줄어들면 갈 대학이 별로 없네. 불리하네.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필답고사 대학이 줄어들면 필답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필답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면 합격 컷도 낮아지게 되고 필답고사에 필요한 준비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경희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2025학년도, 2026학년도 가면서 경희대학교를 필답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 이런 점을 장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결국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늘어나고 필답고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필답고사에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하고요. 자, 출제의 범위도 예전에 비해서 범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난이도도 줄고 범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단국대학교는 지금 보시보니까 미적분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홍대나 건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대학은 미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고전문학이 제외가 되어지고 또 인하대 같은 경우도 문학이 제외되고 건국대학교도 고전문학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영어는 대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출제의 경향성에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히 3년 특례 전형에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당연히 어휘와 그 다음에 어법 파트가 가장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필고사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은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지필고사는 겹치는 대학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7월 18일에는 단국대학교하고 항공대학교가 겹쳐요. 그 다음에 7월 19일은 세종대와 숙명여대가 겹치게 되고 20일에는 경희대와 홍대가 겹치고 그 다음에 동국대, 인하대, 건국대, 아주대학교는 중복이 되지 않아요. 이게 원서 지원 전략을 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필고사 원서를 쓸 때는 이런 중복대학에서 어디를 쓸 것이냐 또 중복대학이 아닌 경우에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경쟁률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와 홍대가 면접일자,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는데 겹치는 학교의 경쟁률을 보면 홍대의 경쟁률이 5.31,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이 5.17, 4.94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희대와 홍대가 면접일자가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는 경우는 경쟁률이 5대1을 넘지 않는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동국대처럼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는 두 개의 대학이 중복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분산이 되어졌다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학생들이 그 대학으로 몰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은 8.03, 동국대학교의 경쟁률은 7.91의 경쟁률이고요. 숙명여대와 세종대학교가 겹칩니다. 그렇죠? 지필고사가. 그러다 보니까 숙대는 3.72,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는 6.3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단국대학교와 항공대학교가 또 지필고사가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단국대학교는 3.11, 그 다음에 항공대학교는 4.2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아주대 인하대학교는 지필고사 일정에 겹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대학교의 경쟁률이 7.24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학의 경쟁률이 높고 낮음의 가장 큰 이유가
지필고사 일정의 중복에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지필고사 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중복 대학인 경우에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중복이 아닌 경우에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하이포리뷰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도 이제 지필고사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필고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필고사 실전반은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29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반은 7월 1일부터 시험 직전까지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필고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있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진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계시면서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필고사를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1대1 개별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하이포리뷰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수업은 학생 맞춤형 지필고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이 좀 부진하다. 그럼 수학이 부진하다. 그런 경우는 남은 기간이 한 달이나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룹 수업을 듣게 되어지면 특히 지필 같은 경우는 내가 건국대 반에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학생들마다 수준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 기출문제를 풀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다른 학원에서 지필고사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룹 수업을 듣다 보니까 기출문제 풀게 되고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나는 모르겠어. 또는 나는 너무 쉬워. 이러다 보니까 수준이 안 맞고 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한 달이나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은 지필고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학생 1대1 맨투맨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의 수준, 학생의 목적 대학에 맞게끔 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교재가 정해져서 학생의 일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은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15시간 수업이 잡혀 있고 영어가 12시간 수업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국어가 15시간, 영어가 12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이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필고사로 대학을 가겠다 라고 결정하시면 먼저 테스트를 봐요.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입학 테스트의 성적에 따라서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한 계획을 짜겠죠. 그룹 수업으로 진행할지 개인 수업을 할지, 개인 수업은 과연 어떤 과목을 진행할지 몇 시간 정도를 진행할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학생 맞춤형 1대1 수업 또는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습 관리를 병행을 하게 되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학원에 와서 수업만 들어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8시, 아침에 9시부터 저녁에 늦게까지 학습 관리를 병행하게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학생들마다 개인별 자습실이 배정이 되고 또 학습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하게 돼요. 실제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는지, 숙제를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목표하는 만큼의 공부를 소화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학습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 모든 시간들을 공부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고 두 번째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집중적으로 진행해야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업만 듣고 그냥 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집단식 수업을 듣게 되면 효과적인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에 대한 관리 1대1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진행할 거고 저희 학원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지필에 대한 대비, 특례에 대한 수업들을 진행하신 전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그룹 수업이나 개인 수업을 직접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필고사 수업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대비가 될 거예요. 남은 기간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 50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서부터 준비해도 가능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학생들이 지필 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나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쓸 거야. 이렇게 원서 쓰면 실제 다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 전형을 병행하고 또 지필고사 대학들 중에서도 좀 쉬운 학교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는 보통 평균적인 경쟁률이 거의 9대1 가까이 나오거든요. 지필고사는 평균 경쟁률이 약 5대1 정도 나오고 경쟁률이 낮은 뭐 단국대학교나 인하대나 이런 학교들은 경쟁률이 낮아요. 그렇죠. 숙명여대도 보통 보시는 것처럼 4대1이 안 되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필고사에 유리한 점들이 있고 남은 기간 효과적으로 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포리비에서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그룹 수업 또는 1대1 수업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화상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1대1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톡이나 위챗 아이디로 수업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고 수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